시간입니다. 제 7장 챕터 7 인터넷 마케팅 전략 수립, 그 중에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인터넷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의 결정사항 시간입니다. 자, 제 3절이고요. 여기서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면서 마케팅 전략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산업 경쟁, 경쟁이죠, 경쟁. 산업 경쟁의 결정 요소를 알아보자. 자, 결정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5가지 요소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강도. 두 번째는 신규 진입자의 진입 장벽. 세 번째는 대체제의 위협. 네 번째는 공급자의 협상력. 다섯 번째는 구매자의 협상력. 이게 언뜻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용어들을 결합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구도. 두 번째는 신규 진입자의 진입 장벽. 세 번째는 대체제의 위협. 네 번째는 공급자의 협상력. 다섯 번째가 구매자의 협상력. 자, 이제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하에서의 산업 경쟁 결정 요소에서 우리가 이론적인 배경은 마이클 포터 경쟁론입니다. 경쟁론을 주창하신 분이죠. 마이클 포터 교수라는 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자, 경쟁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있어서의 5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가운데가 있고 사방에서 이렇게 뭔가 들어옵니다. 자, 다이어그램이 그렇게 생겼어요. 가운데에 이 키가 하나가 있고 양쪽에서 위아래에서 내려오는 구도예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가운데는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강도, 얼마나 강도 높게 경쟁을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신규 진입자의 진입 장벽, 위에서 보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체제의 위협, 그 다음에 양쪽에서 오는 거는 이쪽은 공급자 협상, 이쪽은 구매자 협상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지고 경쟁 우위, 이 판도가 결정이 된다라는 다이어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강도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독점적 제공물의 유지가 점차 곤란해짐에 따라 경쟁자 간의 차이점이 적어진다. 경쟁 양상은 가격 경쟁으로 바뀐다. 경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장의 지리적 경계가 확대된다. 가격 할인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에 대한 변동비의 비중이 낮아진다. 자, 말들이 어렵습니다. 말들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말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듣기 쉬운 말, 너무 상식적인 말에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외연을 확장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 그리고 생소한 단어들의 조합,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문장이나 슬로건처럼 긴 단어처럼 풀어내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이걸 배우는 것이 우리 학습에서 얻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강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하나씩 조금 길더라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진입장벽. 진입장벽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높은 벽을 쳤느냐. 벽이 높으면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고 벽이 낮으면
들어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을 높인다, 낮춘다 하는 말은 결국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보다 쉽게 문호를 개방하거나 열어준다, 또는 높게 쳐서 막는다. 그거는 아주 높게 막는다면 매우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낮추면 매우 경쟁적이고 개방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당연히 강점은 신규 진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기회를 널리 열어준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오히려 수명이 짧아지는, 또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이 좋지 않거나,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진입장벽을 높인다, 그러면 신규 진입자들이 아무리 경쟁력을 갖추려고 해도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이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장점은 기존 산업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다.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는, 소위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은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주 높은 것은 통신 서비스는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기술이 있고, 또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비즈니스의 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고요. 반대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KT 유선 전화가 아니라 이제 무선 통신 회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무선 통신이 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그런 방대한 시설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세 개의 통신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고, 제4나 제5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진입장벽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한번 이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판매원, 유통망 접근, 물리적 자산의 필요성과 같은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인터넷 기술로 인하여 불필요해졌거나 예전에 비해 훨씬 쉽게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인터넷 기술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진입자들로부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지켜내는 것이란 쉽지가 않다. 새로운 진입자들이 많은 산업 분야로 쇄도하고 있다. 이게 진입장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체제 위협. 무슨 말이에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협 설명드립니다. 인터넷은 모든 산업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법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대체제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처럼 우리가 인터넷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문호를 개방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긴다? 인터넷 비즈니스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거의 무한대의 경쟁 영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체제의 위협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는, 경쟁의 환경을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건 두 가지죠. 공급자의 협상력과 구매자의 협상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공급자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조달 업무는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을 증가시킨다. 계속 갑니다. 인터넷은 중간상의 개입 여지를 줄임으로써 공급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조달 업무와 디지털 시장을 통해서 공급업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기업이 동등하게 가지게 되며 차별화 요인이 사라진 표준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낮아진 진입장벽과 경쟁자의 급속한 증가로 공급자의 협상력이 강화된다.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유통을 하고 있는 채널들이 인터넷 기술로 말미암아 많이 걷어지면서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협상력이 높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구매자의 협상력은요. 구매자. 강력한 힘을 지닌 유통망이 사라지거나 전통적 유통망에 대한 협상력이 개선된다. 협상력이 최종 고객에게 이전된다. 아까랑 비슷한 얘기예요. 유통망이 있었는데 그 협상력이 유통업자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에게 간다. 전환 비용이 감소한다. 무슨 말입니까? 유통에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소매상에서 고객으로 가는 이 전환,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감소된다. 자, 이렇게 분석한 것이 바로 마이클 포터 교수가 2001년도에 발표한 Strategy and the Internet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3호로 67페이지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경쟁 전략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 단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이외에도 많은 유형의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지만 포터 교수는 전략적 사고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가 우위 전략,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 세 번째는 집중화 전략입니다. 자, 경쟁 전략. 마이클 포터는 경쟁론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시한 세 가지 경쟁 전략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원가, 차별화, 집중화. 자, 다시 한번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이거 기억하면 좋습니다. 경쟁론은 결국 우위, 좋은 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인데 이것에 들어가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원가, 차별, 그 다음에 집중.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알아볼게요. 원가 우위 전략, Overall Cost Leadership Strategy라고 표현합니다.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경쟁 기업보다 원가를 낮춤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 전략은 원가 절감에 의하여 안정된 이익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이익을 새로운 설비에 재투자하거나 원가 면에서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우위 전략은 대단히 강력한 경쟁 전략이다.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원가를 낮춥니다. 원가를 낮추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가격에 판다면 이익이 높아지고 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팔 수가 있게 되는, 이유는 똑같이 확보하면서 가격은 떨어뜨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우리가 가격은 그대로 하면서 이익이 높아진다면 이 이익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설비에 재투자해서 원가를 더 낮추고 품질을 더 좋게 만드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차별화 전략이에요. 차별화, differentiation strategy, 차별화 전략.
차별한다는 거죠. 차별한다. 남들과 다르게 한다. 다르게 한다. 나는 다르다. 난 독특하고 나는 뭔가 정말 남들과 다르다. 난 나만의 개성이 있어. 라는 거죠. 자, 사업 가운데서 타기업, 다른 기업, 경쟁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것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 품질, 기술, 디자인, 크기, 광고 등의 차별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최초로 여행 계획, 항공권 계약, 실시간 운항 정보 검색을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항공사들의 경쟁자죠. 그들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차별화 우리가 인지할 만한 사례 중에서 차별화 사례로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은 폰 케이스 있잖아요. 폰 케이스 중에 제가 브랜드를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얇고 투명하면서 이게 원래 핸드폰의 본체인지 케이스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뭔가 자기들만의 프리미엄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넓은 인기로 범용적으로 쭉 들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차별화는 뭡니까? 젤리 케이스가 있어요. 투명 케이스. 그런데 보통은 어떻죠? 그냥 투명 또는 젤리, 말랑말랑한 젤리. 이 케이스는 왜 하는 겁니까?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한다? 보호보다는 미적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여기에 뭔가 문양을 새기고 칼라를 입힘으로써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하는 전략을 썼는데 이 기업은 어떻게 해요? 투명하게 가는 전략을 썼어요. 왜요? 그들은 핸드폰 본체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관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차별화 전략. 누구랑 차별화가 되죠? 핸드폰 케이스에 자꾸 케이스 제조업자들만의 칼라를 입히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차별화. 이들은 케이스 자체가 이쁜 것을 추구하지만 여기는 뭐죠? 그렇습니다. 본체의 아름다움을 살려주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겠다. 그런데 이 케이스 회사의 제품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경영 실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차별화를 통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다음은 집중화 전략이에요. Concentration Strategy. 자, 이것은 앞에 두 전략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장 전체를 세분화하여서 일부의 세분 시장. 자, 시장들을 쭉 세분화를 합니다. 5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10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눌 수 있겠죠. 나눴을 때 어떤 특정 시장, 특정 세분 시장 또는 특정 지역의 고객층 또는 특정 제품, 특정 종류의 제품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의도하는 것입니까? 좁혀진 세분 시장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겠다. 이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는 것. 이게 뭐라고요? Concentration Strategy. 집중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원가 우위. 두 번째는 차별화. 세 번째는 집중화 전략.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의 일반적인 전략. 일반적인 전략. 이거는 꼭 경쟁론, 경쟁 우위만을 놓고 보는 거라기보다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그냥 일반적인 전략, 어떤 것이 있겠는가 라고 보면 기업들은 장벽 전략, 선발 전략, 제휴 전략, 이 세 가지의 일반적인 전략을 조합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장벽 전략이란 장벽 전략, 그야말로 블록 스트래터지인데요. 장벽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기업이 자사의 상품 시장 주위에 장벽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시장에 벽을 쌓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방이 불가능하거나 고객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거나. 모방이 불가능한 거는 대표적인 게 특허,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보통 특허죠. 또는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작권, 소프트웨어, 도메인, 상표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모방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서 명품이다.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이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제공한다. 또는 어떤 컴퓨터 기술에서의 칩 기술을 퀄컴 이런 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회사는 원클릭 기술을 모방한 것, 원클릭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모방한 반센노블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경쟁자들에게 장벽을 치는 것은 모방이 불가능하거나 고객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거나. 자, 여기 유니클로 사례가 나와요. 유니클로는 신속히 진입 장벽을 높였다. 어떻게? 재빠르게 상품을 만들고 광고를 널리 펼치고 생산 소매 겸업 방식을 통해서 진입 장벽을 높였기 때문에 SPA 방식을 가지고 후발 경쟁 업체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니클로보다 더 앞서 나가는 회사가 있으니 거긴 어디냐? 거기는 자라입니다. 자라 아시죠? 자라의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또는 그보다 작은 기간 안에 전체 자라에 있는 매장의 디자인을 바꿔버릴 정도로. 여긴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니즈를 읽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차별화, 완벽한 진입장벽, 완벽한 장벽 전략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SPA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발 전략, run strategy라고 해요. 선발 전략은 반대로 진입 장벽이 아무리 강력하고 튼튼하다고 해도 뚫을 수 있고 결국은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혁신.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혁신. 그러니까 기존 사업 모델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기존 사업 모델보다 조금 더 잘하자, 또는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보다 우리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자가 아니라 뛰어넘자는 것입니다. 뛰어넘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존의 시장 질서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자. 이게 혁신가들의 역할이죠. 이노베이터. 자,
선발 전략.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PC 작전을 썼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던 서적을 온라인으로 감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판도에서의 시장을 개척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휴 마케팅이 있어요. 제휴 마케팅.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 전략적 제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기업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에 대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우리 회사를 넘어서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들과 제휴,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팔 때 당신들이 이거랑 같이 팝시다. 또는 당신들의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홍보를 해주세요. 또는 결합 상품을 만듭시다. 또는 여러 가지 홍보를 같이 한다든지, 제휴 마케팅의 대부분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데는 카드사가 우리가 쉽게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자, 브랜드를 제휴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휴하거나 촉진을 제휴하거나 광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물류를 제휴하거나 창고를 같이 써서 가격을 제휴하거나 특별히 협조된 가격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삼성전자 에어컨인데 또는 LG전자 에어컨인데 어디서 판다? 삼성전자 대리점과 LG전자 대리점에서도 팔지만 하이마트라는 곳에서도 판다. 이게 또 강력한 공급자로서의 제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휴를 위한 평가 질문 이런 아이템들도 있고요. 신문과 포털의 상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에 같이 토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전략. 자, 물리적 상점은 온 오프라인 통합 상점으로 변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마트이죠. 이마트는 큰 매장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더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자, 이러한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인터넷 기술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터넷을 채택할 것인가? 그거는 더 이상 과제가 아니에요. 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뭐가 과제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제가 오늘 흥미로운 잡지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을 했는데요. 중고나라 아시죠? 중고나라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제가 주의 깊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 이승우 대표라는 분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끌고 나가는 중고나라의 경영 철학 또는 영업 전략 또는 기업 운영 전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특기할 만한 건 이겁니다. 자, 중고나라는 네이버 카페, 2003년도에 시작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스타트를 걸은 것은 2014년이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변신을 꾀한 게 2016년도에 모바일 환경에 맞춘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른 시기에 간 거죠. 2016년이면. 자, 그런데 이분, 이 대표라는 분의 생각은 무엇이냐? 자, 네이버 카페 손님들 시장이 있고 중고나라 앱에 손님들 시장이 있다. 이 둘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경영자로서 또는 마케터로서 아주 의미 있는 통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자, 고객들은 똑같고 취급하는 물건도 똑같고 뭔가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접근하는 인터페이스, 환경이 다른 거죠. 그런데 환경이 다르면 그거나 이거나 물건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 여기에 실리는 물건이 여기에도 실리고, 앱에 실리는 물건이 카페에도 실리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실리고, PC 모니터에서도 실리고, 모바일에서도 실리고, 그게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면,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야 라는 것은 원래 깊은 고정관념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형성된 시장이고, 어느 날 봤더니 중고나라라는 앱에서 뭔가 유사한 서비스를 하더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이것과 이것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뭐 연상되는 게 있지 않나요? 네. 인식의 법칙.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인식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인식이 뭐죠? 나는 네이버 중고나라라는 카페가 있다고 알고 있어. 그건 본인들이 친숙한 그림을 떠올립니다. 파란색 네이버에, 파란색이 아니죠, 초록색 네이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금은 좀 이렇게 디자인적이지 않게 펼쳐지는 중고나라의 상품들. 그러나 앱으로 출시되는 것은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보면서 또 다른 얼굴을 가진 장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두 개가 똑같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고나라 대표분께서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모바일에서의 앱은 다르다고, 둘 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이쪽을 서포트하는 부서, 저쪽 서포트하는 부서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할게요. 중고나라를 소개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한 두 가지 정도 이분이 소개를 하셨는데, 번개장터와 당근마켓을 소개하셨는데, 이들의 강점은 뭐고 저들의 강점은 뭐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다 라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되는 게 뭐죠? 차별화. 시장은 똑같을 수 있어요.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거기 나오는 제품들, 거래되는 그런 제품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잡화 같은 것들인데,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방식이 달라요. 번개, 장터, 당근, 마켓, 중고, 나라. 어느 것에 대한 우위를 말하기 이전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 자, 이게 뭐다? 마케팅 전략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접근하게 될 여러 가지 경쟁 우위를 향한 기업들의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7 인터넷 마케팅 전략 수립, 그 중에 세 번째 시간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